네,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협상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중동 상황,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이 거의 끝났다면서 휴전을 연장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종전 합의에 이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파키스탄을 찾아 서명할 거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Is this war over? I think it's close to over, yeah. 이달 말까지 이란과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오는 27일 시작되는 찰스 3세 국빈 방문 전에 중동 전쟁을 마무리하겠다는 Saw some reporting, again, bad reporting this morning that we had formally requested an extension of the ceasefire. That is not true at this moment. We remain very much engaged in these negotiations.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오늘 테헤란에서 미국과 이란의 협상을 중재한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군 총사령관을 만나서 종전 협상이 마무리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합의문에 서명하기 위해 파키스탄을 찾을 거라는 वो चाहेगा कि एग्रीमेंट खुद साइन करे और मैं बता दूं अगर एग्रीमेंट हो जाए तो ट्रंप खुद इस्लामाबाद आएगा बशर्ते कि प्रेसिडेंट पेसिशकियां आए टू साइन द एग्रीमेंट द मदर ऑफ ऑल डील्स 네, 트럼프 대통령 지금 휴전 연장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 21일까지는 이 협상을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또 직접 또 가서 서명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그럼 21일까지 협상을 마치고 사인을 한 다음에 22일에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상 받으러 가는 겁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베스트 시나리오겠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시나리오다. 그런데 지금 점점 뭐 이제 분위기가 협상이 타결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분위기가 지금 점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에 이제 허언을 좀 잘하는 스타일이라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얘기를 하면 또 저거 말 바뀌는 거 아니야? 뭔가 혼자서 지금 뭔가 이게 혼자만의 생각을 자꾸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의심이 들었는데 지금 분위기상 계속해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그리고 이제 중재나 이런 상황들을 보면 실제로 뭔가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추측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하는 전제하에 그랜드 바게닝이 이루어진다면요. 이게 어떤 정말 최소한의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한 마지못해 하는 이런 협상 말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못해 하는 그 타협이 이루어진다면 미국이나 이란이나 소위 이제 전쟁을 이겼다 내지는 승전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가 좀 궁색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랜드 바게닝이 이루어진다면 미국이나 이란이나 굉장히 우리가 최종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쌓을 수 있거든요. 그런 그림이 나온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직접 가고 싶어 할 겁니다.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건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하는 건데 그런 자리에 안 가고 어떤 자리에 가겠습니까? 그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극찬했던 협상의 키맨으로 불리는 무니르 파키스탄군 총사령관이 어제 이란을 찾았잖아요. 그 자리에서 무엇을 했을까? 미국의 최종 안을 이란에 전달한 것인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 이제 뭐 최종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이란과 미국이 서로 양보를 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건 분명하잖아요. 이란은 최고 지도자가 죽었고 국가기관 산업 뭐 안보와 관련된 시설들이 다 파괴됐고요. 미국은 기세 좋게 들어갔는데 지금 얻은 거 하나도 없고 호르무즈 해협만 봉쇄돼 가지고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미국 국민들도 고물가에 시달리게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양보하고 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휴전이 이루어진 것도 사실은 우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전쟁이 오래 갈 수는 없다. 분명히 뭔가가 있긴 있어야 되고 전쟁이 끝나긴 끝나야 될 것이다라고 했지만 그럼 근데 과연 어떻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다들 궁금해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소위 이제 파키스탄이라고 하는 중재국의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재국이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양국을 오가면서 당사자들끼리는 너무 감정적인 골이 커서 뭐 좋은 내용도 퉁명스럽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재국이 끼면
좋은 얘기만 전하고 나쁜 얘기는 빼고 하면서 자꾸 이쪽 얘기 저쪽에 전하면서 또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런 과정을 겪었을 것으로 보고요. 그게 이제 휴전으로 갔다고 보는데 지금 이 휴전 상태에서 협상을 하는데도 지금 파키스탄이 그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차 회담에서는 양측이 소위 이제 내놓을 수 있는 카드들을 공개를 한 것이고요. 그러면 상대 패를 봤으니까 본국으로 돌아가서 미국이랑 이란 서로가 우리가 더 양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다시 당사자들끼리 모여서 회담을 하게 되면 물론 진전은 있겠죠. 그러나 다시 또 결렬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가 충분히 서로의 의중을 파악한 다음에 다시 만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파키스탄의 이제 무니르 총사령관 같은 사람이 열심히 양쪽을 중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2차 협상지로 이 파키스탄뿐만 아니라 스위스 제네바도 일단은 보도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백악관 대변인은 파키스탄이 유일한 중재자다. 지금 여러 국가가 중재를 하겠다고 나섰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파키스탄으로 창구를 단일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장소는 정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2차 협상이 이루어질까요? 언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다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물론 가능하면 2차 시한 내에 그 휴전 시한 내에 2차 회담을 열어서 합의를 하고 싶겠죠. 그러나 이제 지금 이제 파키스탄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훌륭한 중재자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어찌 보면 지금 이제 무니르 총사령관처럼 이렇게 파키스탄의 군부, 이제 파키스탄도 어찌 보면 군부 국가예요. 군부가 중심이 돼서 움직이고 있는 국가거든요. 근데 이란도 신정 국가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혁명 수비대를 중심으로 한 군부가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웃한 굉장히 유사한 이슬람권의 이 군부 국가들끼리 서로 통하는 게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군인들끼리의 어떤 규율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고 또 은밀히 왔다 갔다 해도 자기들끼리 보안을 유지하면서 외부로부터의 어떤 간섭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무니르 사령관이 이 파키스탄과 신뢰관계를 충분히 쌓았고 충분히 이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파키스탄이 미국하고도 굉장히 나름 안보상에서는 굉장히 긴밀한, 특히 이제 정보 쪽에서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도 신뢰를 받고 이란 쪽에서도 신뢰를 받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무르익었을 때 2차 회담을 하려고 하는 것도 지금 분위기상 그렇게 읽혀지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분위기가 무르익었어, 큰 줄기를 잡았는데 아주 디테일한 문제 몇 가지가 쟁점이 남아서 그것도 서로 네거티브한 입장이 아니라 어떻게든 일을 만들어가겠다고 하는 의지가 보인다고 한다면 설령 기한을 넘겨서 한들 하루 이틀 넘긴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이 지금 엄청난 전쟁을 끝내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뭐 며칠 회담 이런 것들은 저는 그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참 궁금해하는 부분이라서 백악관 기자들도 질문을 했을 거 아니에요.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가 휴전을 연장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 이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을 내비쳤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뭐 가능하면, 그러니까 앞서도 이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 전제는 대전제는 철천지 원수 같은 두 나라가 합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합의를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일단 합의를 하겠지만 내가 저 원수하고 절대 손을 못 잡아라고 하는 감정이 앞선다면 합의는 될 수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양측이 절실히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우리가 믿고 있거든요. 이제 좋은 기분으로 갈 수는 없겠지만 절실하게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입장이고, 그런데 이제 1차 회담을 통해서 상대방의 어떤 선의를 조금 서로가 봤다면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진정성이 있구나라고 본다면 이제 합의를 위해서 진짜로 달려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양보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 양보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큰 틀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지금 얘기가 나오는 그런
협상이 이루어지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만약에 서로가 최소한의 것만 내놓은 아주 작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이렇게 큰 그림이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계에서는 지금 전쟁이 명확하게 종전 선언은 어렵고 휴전 협상이 좀 장기적으로 이어질 거다, 이런 전망도 나왔고요. 사실 튀르키예에서도 연장을 해서 좀 45일, 60일까지도 휴전을 좀 연장을 하자, 이런 안도 나왔는데, 그런데 사실 미국에서 의회 승인 없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기한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4월 29일까지는 네. 승인을 받든가 아니면 그 이후 30일 안에 철수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럼 뭐 트럼프 대통령이 두 달이라고 하는 그 기한을 반드시 지킬 사람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관세 협상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유들을 대가면서 또 다른 틀로 해서 계속 그것을 연장해 가잖아요. 아니, 전쟁 중인데 이건 정말로 비상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이게 아무리 대통령이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말 미국이 전쟁 중인데 패배하고 물러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법이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미국 국민들의 감정상으로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것은 비켜갈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도 지금 이 협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 이란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에 따라서 그 모양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란에서 지금 어제도 관련 보도를 해드렸지만은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가 지금 중동 3개국을 순방하고 있잖아요. 그 때문에 한 21일 이전에 오느냐, 그 이후에 오느냐, 그것도 많은 분들이 관심사인데, 그러면은 그 총리가 일요일에 파키스탄에 도착하는 것에 맞춰서 혹시 일요일에 열리지 않을까, 그 관측도 많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아까 이제 45일 연장안도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회담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성과를 가정을 해본다면 아마도 지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선의를 이어간다고 하더라도 이 휴전 종료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합의를 이루고 있으니 조금 더 연장해보자 하면서 계속 이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 연착륙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도 미국이 이제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양측이 팽팽한 신경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둘 움직이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란이 항복을 하지도 않고 미국도 물러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그림에서부터 아까 얘기했던 그랜드 바게닝까지 아주 이제 다양한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정말로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면 파키스탄 총리가 아무리 해외에 나가 있다 하더라도 바로 들어올 수 있겠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직접 가서 사인하고 싶다고 이런 상황인데, 예. 파키스탄 총리가 왜 그걸 못 하겠습니까? 파키스탄 총리는 지금 뭐 본국과 관련된 사우디아라비아와 뭐 협상해야 될 뭐 이런 것들도 뭐 파키스탄이 또 나름대로 이 협상의 어떤 그 부산물로서 본인들이 챙기고 싶은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이란과 미국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룰 수 있느냐. 만약에 정말로 이런 그랜드 바게닝이 이루어진다면 중동 지역 정세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동에서 거의 반미 세력이 완전히 다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마지막 남은 반미 세력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뭐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아마 파키스탄 총리도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전체적인 회담의 흐름에 따라서 얼마든지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미국이 지난 월요일부터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과 관련된 선박의 항행을 막는 역봉쇄 작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국제유가 대응책으로 내놨던 이란 원유 판매 승인을 갱신하지 않겠다면서 군사작전과 동일한 수준의 경제적 타격을 경고했습니다. 들어보시죠. The U.S. has announced a formal blockade of Iranian ports and coastal areas. This is illegal action. If you do not comply with this blockade, we will use force. Now. Yesterday, we announced Operation Economic Fury. We have pushed out to them the request that we want to freeze more funds of the leadership
of the IRGC and any members of Iranian leadership. 네, 지금 장대한 분노 작전에 이어서 경제적 분노 작전까지 나왔습니다. 네. 자꾸 이렇게 분노를 작전에 넣는데 군사 작전과 동일한 수준의 경제적 타격을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이란이 지금까지 겪고 있는 고통이 굉장히 심각하죠. 그러니까 이란의 원유 수출을 제한하고 있고 또 이란의 금융망을 다 막아놨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거의 9조 원에 달하는 이란 자산을 우리가 이제 동결한 적이 있어요. 지금 이제 카타르 은행으로 옮겨놓긴 했지만, 그러니까 전 세계에 지금 이란에 이런 그 자산들이 묶여 있고요. 또 원유 수출을 할 수 없게 해놨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잠시 휴전하는 동안에는 이란산 석유도 이제 수출할 수 있는 길을 터줬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도 봉쇄할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이제 봉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이란이 협상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고 하는 카드를 계속 협상 카드로 사용을 하니까 그거 협상 카드로 인정할 수 없어. 나 이거 협상 카드 아니라고 생각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란의 그동안 휴전 기간 동안에 허용했던 석유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예 금지시키겠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옥죄겠다고 하는 거고요. 또 이란과 관련된 금융 거래를 하는 나라들이나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소위 이제 세컨더리 생션이라고, 옛날에 뭐 우리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북한과 거래하는 다른 나라들도 제재를 하겠다 이런 것인데,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요. 사실 생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경제 제재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 나라만 제재하는 것은 쉬워요. 근데 문제는 그 나라와 거래하는 다른 나라들을 제재하겠다고 하는 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왕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고등학교 교실에서 어떤 친구 하나를 내가 괴롭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랑 노는 애들도 내가 왕따시키겠다 그러면 다른 아이들이 두려워서 그 아이랑 못 놀잖아요. 이게 이제 굉장히 무서운 건데 이것을 이란에게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이란을 고립시킬 수 있다 이런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 모든 것들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것이나 정책이나 또 지금 베센트 장관이 얘기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협상단들의, 그러니까 미국의 협상팀이 협상에서 큰 레버리지를 갖게 하기 위한 최대한의 압박의 한 전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서서 미군 경고방송에서는 합법적인 조치라고 했지만은 이란 외무부 대변인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국제법 위반이라고 당연히 반박을 했고요. 휴전을 깨뜨릴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협상을 앞두고서 양측이 계속해서 좀 더 나은 위치를 선점하려는 그런 전략으로 봐야 됩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물밑에서 설령 아무리 우호적인 대화가 오가고 합의를 위한 어떤 상대방의 속내를 서로 읽고 그런 것이 이제 교환이 되고 나서 어느 정도 신뢰를 하고 협상을 한다 하더라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얼마 전까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철천지 원수였잖아요. 국가의 최고 지도자를 폭사시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지도자들까지 다 죽인, 그리고 지금 이란에서 무려 3,00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란의 기반 시설들을 다 지금 파괴해서 거의 이란이라는 나라가 지금 20년, 30년 전으로 후퇴해버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다시 이제 회담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결국은 협상에서의 큰 레버리지를 얻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협상은 하루 이틀로 다가온 거잖아요. 이란이든 미국이든 협상장에서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져야 되는데, 사실 협상은요, 우리가 보통 협상을 생각할 때는 이슬라마바드에 있는 그 자리에서 미국과 이란이 국가 대 협상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협상은 거기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제 협상은 테헤란과 워싱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제 뉴스를 보게 되면 이란과 미국이 만났으니까 이런 협상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의 이 벤스 부통령이 회담장에 나갔어요. 그리고 이란의 갈리바프 기장이 나갔습니다. 만약에 둘 다 온건파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 하더라도 두 사람은 협상을 하고 싶겠지만
만약에 협상을 하고 돌아갔는데 벤스 부통령이 미국에서 워싱턴에서 너 왜 협상을 그렇게 하고 왔어? 비난을 얻게 된다면 벤스 부통령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죠. 갈리바프 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열심히 국가를 위해서 협상을 하고 왔는데 돌아갔더니 혁명수비대가 너 나라 팔아먹었냐? 너 원수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하니만 못하겠죠. 벤스 부통령은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이번이 개인에겐 엄청나게 중요한 기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로 이제 대통령이 끝나는 거지만 벤스 부통령은 이제 차기 주자거든요. 본인의 다음 선거를 겨냥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 엄청난 성과를 가지고 돌아간 어떤 그 승장의 모습을 보일 것이냐, 아니면 협상에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결국 상대방에게 끌려다니다가 결국 내줄 거 다 내주고 돌아온 패장의 모습을 보일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본인의 정치 생명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갈리바프 의장도 사실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이 협상은 워싱턴 내에서 강경파와 온건파, 테헤란에서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에 무엇을 내줄 수 있느냐, 무엇을 내줄 수 없느냐, 안 된다, 결사항전, 우리 죽을 때까지 싸우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아니다. 지금 이렇게 가다가 나라 지금 30년 전으로 돌아갔는데 50년 전으로 돌아갈래? 우리 다 죽은 다음에 결사항전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논리 싸움에서 누가 이길 수 있느냐. 그렇다고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나 지금 베센트 장관이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강하게 압박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란의 협상파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면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협상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그랜드바겐 경제 번영은 좀 당근으로 주고 지금 경제 분노 작전을 좀 채찍으로 휘두르는 듯한 모습인데, 베센트 장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해협 역봉쇄로 중국의 원유 구매가 중단될 것으로 믿는다. 그리고 중국 은행 두 곳에 재무부가 서한을 보내서 2차 제재를 가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건데, 지금 이란뿐만 아니라 중국을 대상으로 한 제재도 가해지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어떻게 나설까요? 글쎄요, 중국이 입장이 지금 난처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까지 이란에게 가장 큰 후원국은 중국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미국이 이란산 석유를 사지 못하게 이제 보이콧을 했는데 그 석유를 다 사준 것이 중국이고요. 어찌 보면 중국은 그 혜택을 누렸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란으로부터 이 석유를 수입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이란의 석유를 수출하지 못하게 함으로 해서 이란은 이 석유를 수출할 길이 막혔잖아요. 그러면 이 석유를 수출하기 위해서 더 싸게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석유를 사준 국가가 중국과 인도 같은 그런 국가들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중국은 여기서 이제 계속 큰 이익을 봐왔는데, 만약에 여기서 지금 이란을 더 보이콧을 하게 되면 중국은 이제 이런 이익을 더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는 상황에서 어찌 보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국가가 중국일 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과정에서 이란이 봉쇄를 했지만, 이란이 봉쇄하는 과정에서는 이란 관련된 선박들은 다 빠져나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봉쇄를 하니까 이란 관련된 선박들도 빠져나가지 못했죠. 그러면 이 이란에서 출발하는 배들이 어딜 가느냐? 다 중국으로, 인도로 가는 배들이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이 봉쇄 작전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나라는 결국 중국이다. 이런 면에서 어찌 보면 지금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란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게도 어느 정도 경고를 준 것이다. 이란을 후원하지 마라. 그리고 오히려 이 호르무즈 해협에 평화가 와야, 완전한 개방이 와야 너희들도 결국 이익을 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중국이 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자, 중국 얘기가 나왔으니 말이죠. 방중을 한 달가량 앞둔 트럼프 대통령, 이란에 무기를 제공하지 말라는 자신의 편지에 시진핑 주석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면서 중국을 자신이 방문하면은 시 주석이 자신을 꼭 안아줄 거라고 말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No, but we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China. He would like to see this ended also. He certainly wants it ended.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에 들어간 미국. 개선 장군처럼 베이징에 입성하지 못할 경우 석유 통로라도 막고 있어야 협상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내가 호르무즈 해협을 영구적으로 개방하고 있는 것을 매우 기뻐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And I wrote him a letter asking him not to do that. And he wrote me a letter saying that essentially he's not doing that. 서한 교환 시기를 밝히진 않은 채
몇 주 뒤 내가 베이징에 도착하면 시 주석이 나를 꼭 껴안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이 자신에게 빅 팻 허그, 크고 두툼한 포옹을 해줄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역대 미국 대통령을 이렇게 포옹했던 장면은 저희가 안 떠오릅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포옹한 적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라든가 브라질 대통령,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이 정도는 좀 포옹을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시진핑 주석이 생각보다 굉장히 무뚝뚝한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다정한 모습을 잘 보이지 않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대통령하고 있을 때도 뭐 잘 웃지 않으니까 뭐 이거 지금 뭐 그 강대국으로서 목리 부리는 건가 이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나중에 우리 대통령이 이 저 샤오미 폰 가지고 이거 백도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호쾌하게 받아 넘기면서 한번 보라고 이렇게 받아 넘기면서 이제 유쾌하게 웃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 이제 시진핑 주석이 뭐 우리한테 그런 감정을 갖고 있는 거 아니다 이럴 정도로 굉장히 그 표정 가지고 시진핑 주석을 해석하는 경우는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시진핑 주석이 미국은 전략적인 경쟁 상대잖아요. 그런 국가에게 쉽게 그렇게 품을 내주지 않죠. 또 김정은 위원장도 어찌 보면 좀 너무 어린 지도자, 자격이 없는 지도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김정은 위원장이 취임하고도 시진핑 주석이 안 만나주다가 2018년에 북미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니까 부랴부랴 이제 북한이 미국 편으로 갈까봐 중국의 통제를 벗어날까봐 이제 부랴부랴 만나고 뭐 이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크롱 대통령이나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나 또 러시아 이제 푸틴 대통령 이런 사람들은 어찌 보면 그 중국의 세계 전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뭐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핵 강국이고 미국과 전략 경쟁을 하는 또 한 축이고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와의 어떤 연대 이게 미국과 경쟁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 마크롱 대통령도 유럽에서 영미계 그러니까 앵글로색슨족이 주도하고 있는 지금 세계 질서에서 그나마 거기에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강국이 프랑스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크롱 대통령이 그래서 중요하고 또 룰라 대통령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서 보면 좌파 대통령 중에 하나고 이 미국에 순순히 응하지 않고 있는 그런 제3세계의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강대국의 지도자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뭐 시진핑 주석이 뭐 이렇게 좀 서글서글한 성격이라서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어떤 국가 전략적인 차원에서 그런 제스처를 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 표현이니까 정말로 만약에 시진핑 주석이 엄청나게 큰 선물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받는다면 왜 그거 못 하겠습니까? 그건 국가 이익을 위해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본인 해석이고 시진핑 주석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그것도 중국의 입장을 들어봐야 되겠죠. 예,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